자, 오늘도 당신들의 천국을 시작하자. 코파지 마삼, 더러움. 코 파야지. 자꾸 코파면은 카메라 켤 거임. 켜. 자, 깨끗하게 여기 닦아. 자, 문둥이들을 어떻게 부리더라도 원장을 탓하진 않는다는 거, 원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야. 오해가 있을지 몰라. 내 한 가지 더 얘기해 두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문둥이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뼛속에 새겨두고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지. 뼛속에 새겨둔다는 것은 명심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뼈에다가 새겨놓으면은 안 잊어버리겠지. 그래? 너무 아픈데. 어이,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 팔다리 성한 놈 어느 놈도 문둥이 위에 본심으로 일하는 놈 없고, 문둥이는 남이 자기 위해 일해준다는 거 고지 들을 수 없고, 남 위해 일하는 거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 원장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저도 이제 누굴 위해서라거나 누가 바라서 이 짓 하고 있다는 생각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다. 원장은 막 힘이 난다. 예. 그거 참 옳은 생각이야. 그렇다면 우리 문둥이들이 원장을 탓하거나 원망을 짓는 리가 없다는 말도 믿을 수가 있겠구만. 만약에 어쩌면서 이렇게 공사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성공하고. 근데 이 소설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주인공은 누구더라까 정의에 대한 은유지. 열심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던 때에 쓰여진 소설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알고 있어? 예견하고 있었어. 자, 그야 물론 그런 실망이 오게선 안 되지. 오늘 우리 이야기도 결국에는 다 그런 실망을 미리 불러들이지 말자는 거니까. 글쎄, 문둥이 남 위에 일하는 법 없다는데 그러는구만. 허허허. 그러면서 황장로는 사라진다. 그래서 조 원장 죽이러 왔나 생각했는데 조 원장 파이팅 하고 사라진다. 자, 공사장이 이런 겨울 추위에 상관없이 강행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길고도 위태로운 싸움이었다. 그것은 스스로 인간을 용납할 줄 모르는 비정한 바다와의 싸움이었고, 길고 긴 겨울 추위와의 싸움이었고, 사람과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마지막까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인내력과의 싸움이었다. 뭐 저런 걸 보통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원장으로선 그 바다보다도 겨울 추위보다도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 더 한층 힘겨웠다. 그는 원생들과도 싸웠고 황장로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황장로가 좀 전에 힘내라고 했잖아. 근데 뭘 또 싸워. 원생들이나 황장로도 그 원장을 상대로 같은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원장을 쳐다본다. 왜 하지? 왜 바다가 안 막히지? 우리가 몇 달 동안 했는데도 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지? 막 원생들은 또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조 원장을 쳐다본다. 그런데 그 길고 쓰라린 싸움에도 종말은 다가오고 있었다. 싸움이 끝날 때가 왔다. 풍남반도와 오동도 사이의 제1방조제 자극장 일대의 해면 위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긴 물띠 같은 것이 하얗게 뻗어 있었다. 바위 위에 하얀 물로 된 띠가 이렇게 생겼다. 저 원장은 저게 뭐지? 환각이었던가? 잘못 본 거. 환각이 아니었다. 원장은 곧 그것을 깨달았다. 물띠는 바다 밑에 숨어있던 돌둑이 비로소 그 얕아진 물길 속 어디쯤에서 안타까운 발돋움을 해 올라오고 있는 신호였다. 이제 바다 밑에까지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여기 부딪히니까 여기에 막 하얀 거품이 생긴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저 대륙 사람들 와서 부술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보자고. 원장은 숨이 막힐 듯 했다.
그런 벅찬 감동을 누르기 위해 잠시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그 하얀 돌뚝이 요술처럼 금세 눈앞에서 다시 사라져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제 풀에 흠칫 솟아쳐 놀라고 있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 아래로 돌뚝은 여전히 길고 곧게 드러누워 있었다. 물밑을 달리고 있는 그 어슴풀의 흰 선부는 너무도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이윽고 이 초범의 남해 바다 위에서는 원장이 375m 1호 제방 예정선을 따라서 풍남반도 쪽 둥머리로 올랐을 때까지 한바탕 뜻하지 않은 해상 행진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조 원장이 발견하고 원생들도 아침에 일어났다가 발견했다. 드디어 이제 공사가 끝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바다가 막힐 것 같다. 원생들은 막 조 원장 만세! 역시 조 원장은 계획이 있었구나. 막 환호한다. 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조 원장의 배가 오동도를 지나면서부터 돌을 실어 나르던 작업선들이 한 척 두 척 그의 배를 뒤따르기 시작하더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 밑으로 바위돌이 올라오는 걸 이제 보러 간다. 와, 이제 눈에 보이는 곳까지 올라왔다. 이제 조금만 더 싸우면 되겠다. 막 원생들은 조백큰 원장 만세. 이윽고 그것이 제법 거창한 해상 행진의 대열을 이루며 바다를 온통 뒤덮고 말았다. 조 원장 만세, 소록도 만세, 오마도 기쳤다 만세. 오마도 기쳤다? 그러니까 그 폭파시킨 섬 이름이 오마도거든. 그래서 이제 이 그 공사하는 이 사람들 그 그룹 이름이 오마도 개척단이야. 그러니까 잡아 이렇게 쓰면은 설령 원장이 계획이 없었어도 원생들은 모를 거 아니야. 아, 원장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다음에 황장로도 저 원장 힘내게 하고 간 다음에 완성됐으니까 얼마나 다 좋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럴 리 없는데? 원장이 배를 내리자 뚝머리 일대는 온통 흥분의 토갈이었다. 모두들 기다릴 수가 없는가 보. 우리 오늘로 이 둑을 걸어서 건너고 맙시다. 아직 바다 밑으로 이렇게 저 둑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이렇게 배가 쌓여 있잖아. 거기를 그냥 우리가 춥더라도 걸어서 건너자. 원장이 앞장을 서주시오. 그래서 이제 원장을 제일 앞줄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서 건넌다. 그러면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왠지 좀 신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어.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런 게 나와.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읽어. 그냥 교양으로 읽어도 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할 때 자기 민족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이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이 약속한 낙원. 거기로 가는데 이제 바다가 막혀있는데 뒤쪽에서 이집트 군인들은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그때 이제 바다가 쫙 갈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쓱 바다 건너간 거야. 그러자 이집트 군인들도 와 우리도 빨리 가자라고 했는데 이집트 군인이 오니까 바다가 다시 확 그건데 마치 그것처럼 그러니까 비슷한 게 왜 원장은 이 나환자들을 소록도에서 벗어나서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백헌 원장이 모세가 되는 거지. 그 신화 속의 모세. 다들 원장님께 먼저 둑을 건너도록 해드려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에 황장로가 두 번째. 그다음에 원생들이 이렇게 쭉 따라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간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조 원장이 뭐 했지? 그냥 말리고 보고 뭐 별거 아니야? 왜 사실 조 원장이 뭐 한 게 있나? 없어.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요때 끝났으면은 원생들은 착각하겠지. 이게 다 조 원장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무너졌나?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모두들 원장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원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간다. 그 사이 돌두기를 넘나들던 물길이 훨씬 더 낮아져 있었다.
바닷물은 원장의 5급 높이에서 이제 썰물이 끝나 있었다. 원장은 부기를 얇게 넘나드는 파도를 가르며 거인처럼 꿋꿋하게 바다를 걸었다. 너덕 발자국 뒤에서 황희백 노인이 그 원장을 뒤따랐고 다시 그 황희백 노인의 뒤를 이어 수백 명의 원생들이 너나 없이 돌뚝을 가득 밟아 나오고 있었다. 수천 년 아니야? 그렇지. 근데 뭐 추워서 싫은 원생들도 있겠지. 아마.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제 마치 그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기적 쪽에 더 가까운가? 예수님이 그 물리를 걸었다라고 하거든. 어, 차가운 바닷물 속의 행진, 그것은 참으로 무모하고도 이상스러운 광경이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 너무 감격해서 기쁘다. 막 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기적, 자기들이 막 등뼈 빠지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그 바위돌 위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다. 1호 방조제를 걸은 지 한 달 만에 조 원장은 원선들과 함께 다시 2호 방조제 338m 돌뚝을 걸었다. 그럼 지금 무너져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야. 5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만재도 마저 가물가물 해면 아래로 마지막 모습이 가라앉아 들어가고 있었다. 만재도는 이제 침몰선의 돛대처럼 마지막 돌기둥 하나를 남긴 채 완전히 해면 아래로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원장은 마침내 만재도의 채석 작업, 그러니까 저 바위를 무너뜨려가지고 돌 캐내는 거. 왜냐하면 이걸 바위섬이면은 바위섬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응. 부숴서 들고 가서 거기 부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작은 돌로 부수는 걸 채석 작업이라고 해. 채석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제는 끝났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원장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바다 위로 이렇게 돌이 나왔잖아. 바다 위로 바위돌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든. 그러니까 원장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한다고. 끝난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조 원장이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뒷날 누군가가 그곳의 내력을 물으면은 땅에서 쫓겨나 땅에서 살기를 영원하던 옛날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을 위해 이 섬을 헐어다가 후손의 땅을 막으며 한을 품고 갔노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무심한 돌기둥 하나를 섬의 흔적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자, 요거 잘 보자. 여기에 조 원장은 이 오마도 간척 공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막 쫙 기록을 하려고 해. 자, 그러면 그 공사를 누가 생각해서 누가 완성했다고 기록될까? 조메카? 어, 이게 조베큰 원장의 동상이야. 동상이 뭐야?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잖아. 어. 근데 여기다가 조베컨 원장이 원생들을 이끌고 이걸 완성시켰다라고 하면은 이게 동상이잖아. 근데 조 원장은 얘기해. 나는 동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동상이에요? 나는 닮지도 않았구만. 그런데 동상이란 게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 조 원장은 이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해. 그럼 이게 동상이잖아. 짠짠. 조 원장은 아니야, 난 동상이 없어. 이거 봐봐, 이거 동상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 이건 동상은 아닌데 동상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조 원장은 말장난으로 원생들을 속이려고 그래. 나는 동상이 없어요. 동상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이 공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나는 내 이름 적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남기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동상이지. 원장이 마지막으로 오마도와 봉암리를 잇는 제3방조제 1560m를 걸어 걷는 것은 그 5월이 채 다 가기 전에 어느 날 일이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개월 정도 걸린 모양이다. 그런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 가나안은 눈앞에 있었다. 가나안이 아까 그 모세 기적,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낙원이 가나안이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땅에 젖, 우유,
그리고 꿀이 흐른대. 땅에. 그냥 지옥 같은데. 야, 그래서 저지랑 꿀이 흐르는데, 근데 아빠는 거절했는 게 커피가 안 흐르잖아. 그래서 아빠는 거절했어. 자, 가나는 눈앞에 있었다. 즉, 가나안은 낙원을 상징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낙원은 눈앞에 있었다. 좋은 장 이제 공사 끝났다. 이제 내가 낙원을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공사 끝났다고 파티를 연다. 왜 축구 우승했을 때 파티 열었잖아. 그런데 이건 카피 페이스트잖아. 저 두 사람만 아니고. 아니야, 뒤에 것도 카피 페이스트는 아니야. 좀 단순하게 그렸을 뿐이지. 조 원장은 작업 지휘소가 있는 오마고지 둔덕에서 다시 한 차례 술잔치를 베풀었다. 조 원장은 이제 공사 다 끝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은 조 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 보자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2부에서 조 원장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뭐 그냥 뭐 세우면서 그거 하면 뭐 그냥 조 원장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원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완성되면은 내가 이거 완성했다. 그게 동산이잖아. 그건 땅 아닌데? 근데 완성하면 거기 땅이 챙기잖아. 한 20년 후에 농사 지을 수 있겠지. 근데 하여튼간에 조 원장은 그거야 뭐 내 할 바 아니고 하여튼 내가 이걸 완성해서 원생들이 천국을 만들었다 선포하고 그 돌기둥에 자기 이름 새기고 봐라 나는 동상 안 만들었지. 그 생각밖에 없어. 그것은 이를테면 제2의 천지창조였다. 조백헌 원장은 슬슬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한다. 봐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신이 한 게 제1의 천지창조고 내가 한 것은 제2의 천지창조다.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지상의 예술작품 같은 것을 내가 만들었다. 지가 만들었나? 동생들 물론 뭐 계획한 것은 조 원장의 덕이지. 이걸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거. 얘는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은 뭐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때 조 원장은 문득 그 수많은 문둥이들과 그 문둥이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바다 위의 석주가 돌기둥이야. 새겨 남기고 싶은 간절한 몇 마디 말이 떠올랐다. 자, 여기 그토록 인간을 소망하던 문둥이들에게 그 지친 영혼들이 안식할 땅을 위해 큰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다시 육지됨을 보게 하여 주신 거룩한 신의 섭리여. 이게 신의 섭리다. 신의 뜻이다. 그럼 조 원장은 뭐가 되는가? 뭐 신은 아니지만은 신의 뜻을 내가 신의 명령을 듣고 내가 그 신의 명령을 실행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모세야. 투석 작업이 일단락 지어지고 그 다음 공정은 솟아오른 돌두기로 돋아 올리는 성토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돌들 사이에 빈틈이 있잖아. 그럼 그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흙을 부어가지고 그 돌틈들 사이에 흙을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웬만해서 안 들려. 나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거야. 저 원장은 정말 일도 모른다. 안 해?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얘기해줘. 당신 그거 틀렸다. 당신이 그렇게 계획 없이만 안 했어도 이 공사 이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왜 성공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 어쨌거나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무너져.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성이 바다에다가 물에다가 돌을 담그면은 돌이 서서히 물을 빨아들이잖아. 그럼 무거워지겠지. 그러니까 가라앉아.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놔둬도 가라앉게 돼 있어. 지금 여기다 흙 바르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게 몇 번 가라앉다 보면은 이제 단단해져가지고 더 이상 안 가라앉아. 그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급한데?
왜냐하면 조 원장은 이거 성공했다라고 한 다음에 빨리 그 돌기둥에 조 원장이 이렇게 했다라고 새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 원장은 애시당초 원생들 천국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야. 원생들 천국이 뭔지 관심도 없고. 사실 원생들 천국은 육진들과 차별 없이 지내는 거잖아. 근데 지금 봐봐. 이거 진행하면서 몇 번 육진들과 싸웠지? 공사 시작하기 전보다 육진들과의 감정이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나빠. 즉 진짜 원생들의 낙원과는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지역. 근데 조 원장은 내가 지금 원생들 낙원 만들어주고 있어. 예. 그러니까 아예 원생들의 낙원은 관심이 없어. 조 원장은. 그냥 빨리 이거 성공시킨 다음에 빨리 선언하고 동서 만들고 싶은 거야. 돌둑은 거센 파도를 견디면서 하루하루 안쪽 벽이 두꺼워져 갔다. 한데 그런 성토 작업, 그 흙을 붓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7월 초순께부터였다. 공사장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태풍에 대한 걱정이었다. 머지않아 곧 태풍철이 시작될 시기였다. 조 원장은 나름으로는 벌써부터 그게 은근히 걱정이었다. 근심이었다. 걱정이었다. 자, 더욱이 이해 8월 15일에는 민간 정부가 수립되어 병원장 직무는 민정이양과 동시에 민간인 원장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자, 민정이양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약속했어. 내가 대한민국에 안 될 때까지만 2년만 대통령 할게.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은 내가 민간인 대통령에게 내가 대통령자를 넘겨주고 나는 물러나겠다.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2년 지나서 어떻게 했을까?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어. 민간인에게 모든 대통령 권력을 넘기고 자기가 군인을 그만둔 거야. 2년 후에. 자기가 민간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권력을 넘기고 이 민간인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럼 약속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아, 근데 2부에서 조백헌의 행동이 그거가 똑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나 동상 안 만들었어. 난 저 돌기둥이 그냥 내 이름 생긴 것 뿐이야. 나 동상 안 만들었다니까. 똑같아. 박정희 대통령도 2년이 되니까 자기가 군인을 그만두고 민간인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그러니까 군인인 자신이 권력을 넘겨주고 민간인인 자신이 권력을 넘겨받았어. 그게 민정이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켰는데 민간인에게 준다고 했잖아. 대통령 권력을. 근데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기도 하고. 군인 박정희가 민간인 박정희가 되어서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거야. 지켰는데도 안 지켰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조백헌 원장 그 원장의 자리도 이제 다시 옛날처럼 민간인 원장에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조백헌 원장도 똑같은 짓을 한다. 자기가 군인을 그만두고 민간인이 되어서 원장 자리를 이어받는다. 봤지? 이제 민간인 원장이 탄생했어. 더 이상 군인 원장이 아니야. 뭐가 바뀌었을까? 어제까지 군인 조백헌 원장에서 오늘부터 민간인 조백헌 원장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바뀌었지? 뭐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가는 이제 조백헌 원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연결시키고 있어. 조백헌 원장은 20년 가까운 군영 생활의 제복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스스로 민간인 원장이 되어서 계속 섬에 주저앉고 만투였다. 오마도일을 시작할 때 세약을 걸었던 권총 한 자루를 증거로 남겼을 뿐이었다. 아니 권총까지 옆에 차고 있으면 그럼 진짜 엉망가라입인 거잖아. 뭐 민간인 원장인데 왜 권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권총권에서 휘두르려고. 근데 저 조백헌 원장은 봤지? 약속 지켰어. 민간인 원장에게 넘겨줬잖아.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걱정을 하면서도 자 태풍이 날아온다. 걱정을 하면서도 뾰족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일을 서둘러서 진짜 태풍처럼 접어들기 전에 방뚝을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걷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가 나중에 와서 얘기해. 그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소용없다. 태풍이 불지 않아도
안 불든 그거는 어쨌거나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전문가 말을 듣고 저건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 올 때 우리 며칠하고 쉽시다 했으면 원생들은 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조 원장은 태풍 오기 전에 해야 된다고 막 더 일을 시킨다고. 그 원생들은 막 원장 말을 믿고 막 쏟아부었는데 태풍이 홀라당 무너져. 예이. 자, 끝내는 그 비정스러운 태풍 소식이 가차없이 전해져 오고 말았다. 태풍이 오고야 말았다. 자, 바람의 중심 세력이 스치는 지역의 피해는 예상을 불허할 만큼, 예상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예상 불가능. 심대하리라는 예보가 잇따랐다. 자, 원생들은 이런 데 자고 있거든, 지금. 원장 지원자 컨테이너 건물에 자고 있어. 자, 여기서 원장은 뭐 하는가 보자. 제발 이곳만은 바람을 비키게 해주십시오. 바다와 육지가 온통 거꾸로 뒤바뀌는 날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제발. 원장은 자기 방에서 간절히 기도한다. 제발. 원생들이 지금 비 맞으면서 돌 짊어지고 나르고 있는데 원장은 오 제발 실이요. 원장의 기도도 아랑곳 없이 자정역이 지나서부터는 세찬 바람기에 빗방울까지 흩뿌리기 시작했다. 빗속을 불러냈다시피 하면서 둥문에 도착해보니 원생들도 여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뚱머리 일대의 어둠 속에는 가만히 떼개를 둘러쓰고 몰려나온 원생들의 그림자가 장바닥처럼, 장바닥은 이제 시장바닥. 시장은 이제 시골의 시장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물건 팔거든. 시장바닥처럼 여기저기 길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기원을 해도 소용없고 앙탈을 해도 소용없었다. 태풍이 불자 막 그 쌓아 올렸던 그 둑이 점점 이렇게 얇아져 간다.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공사장 원생들은 그 사흘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폭풍 속에서 방뚝을 지켰다. 막 비 맞으면서 지켜본다 그 방뚝을. 제각기 거적을 한 장씩 둘러쓰고 둑 가로 몰려나와 하염없이 물러가지고 애타게 기원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저 바위돌 하나하나 자기들 다 짊어지고 쌓은 거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빠처럼 이제 섬세한 사람은 어쩌면 그 자기가 그 던진 바위돌에 이름도 지어줬을지 몰라. 왜? 아빠는 그 섬세한 사람이잖아. 그래? 음. 아닌 것 같은데. 원생들과 함께 꼬박 열이틀 밤을 새우고 난 원장은 이제 더 이상 그 방뚜의 마지막 운명을 멍청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소동이 사흘째 계속되던 날 밤 조 원장은 마침내 도망이라도 치듯이 원생들을 버리고 혼자 지휘막소로 올라가 버렸다. 자, 원생들은 전부 다 막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둑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 원장 혼자만 도망친다. 어디로? 그 자기 그 방. 왜? 자, 그게 이상하다고. 왜 원생들은 비 맞으면서도 도망을 안 갈까? 자기가 세웠는데 1년 동안 자기가 뼈 빠지게 저걸 했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외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식처럼 생각할 거야, 이 원생들은.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도 도망을 못 간다고. 근데 조 원장은 도망갈 수 있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얘는 아무도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도망갈 수가 있어. 그래서 조 원장은 도망이라도 찢지 혼자 달아나 버려. 그리고 혼자 도망치는 조 원장을 보면서 원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얘는 계획이 없었구나. 얘기 없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동료다? 아니. 아니다. 원생들은 서서히 배신감을 느낀다. 저 사람은 우리 동료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방뚝을 깨끗이 요절내고 끝장을 내고 난 다음이었다. 방뚝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거기 이제 바닷물이 그 펌프로 바닷물을 빼냈는데 방뚝이 무너지면서 다시 바닷물이 싹 들어갔다. 방뚝은 흔적도 없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 330만 평 벌판은 경계를 알아볼 수 없는 늘 번한 바다로 되돌아가 있었다. 길고도 무서운 배반극의 첫 시발이었다. 조 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자연이 나를 배반했다. 자연이 조 원장을 배반했나? 아니 원래 문을 준
매년 7월달이 되면 태풍이 불어. 매년 7월달이 되면은 7, 8월달이 되면 태풍이 불어. 매년 불던 태풍이 올해도 온 거라고. 그게 배반인가? 아니 그리고 아니 조 원장이 지가 기도 한 번 올렸다고 태풍 안 불길 기대했으면은 근데 자연이 나를 배반했다. 그럼 조 원장은 자기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어왔어? 이건 나에 대한 배반이야. 조 원장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신? 어. 아니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태풍이 불어온다고? 이거는 태풍이 날 배신한 거야. 원생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 미리 얘기를 해줘. 저건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했으면 원생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좌절감에 안 빠지겠지. 지금 막 자기들이 1년 동안 뼈빠지게 쌓아놓은 게 무너졌다고 지금 원생들은 막 절망에 있다고. 쓸데없는 절망을 하고 있어. 원장이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건 태풍이 불든 안 불든 어차피 무너지게 된 거였어요. 이참에 조금 쉽시다.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쌓아놓고 그거 또 무너질 거예요. 그 다음 몇 번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실망도 안 하겠지.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구나. 아쉽긴 하지만은 그게 완성하는 과정이 있구나. 근데 지금 이제 원장만 믿고 있다가 무너졌어.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좌절하고 있다고. 허탈 가면 조 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조 원장 씨 처음 한동안은 그 엄청난 자연의 배반, 자연이 나를 배반했어.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앞에 원망스러운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나자 조 원장은 비로소 자신에 못지않은 수천 나환자의 무서운 절망감에 눈길이 미치기 시작했다. 원생들이 서서 이제 조 원장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저 새끼 저 계획이 있는 걸까? 게다가 혼자 도망쳤지 저놈 저거. 그리고 앞번에 사고 났을 때도 지는 눈 가리고 이렇게 있고 황장로가 일을 해결했었지. 저 사람 저 계획 있는 거 맞을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원생들의 절망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원망과 증오감으로 변색되어 가고 있었다. 원생들의 원망감이 누구를 표적으로 겨누게 될 것인가는 무르나 많아였다. 왜 그럴까? 왜 원생들은 자연스럽게 조 원장을 원망할까?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하다못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은 가끔씩이라도 원생들과 같이 바위돌이라도 짊어 졌으면 원생들이 지금 이렇게 배신감 느끼지 않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잖아. 그러다 태풍 분다고 하니까 자기 방에서 태풍 안 불게 해주세요. 근데 불었네? 이건 나에 대한 배신이야. 원생들이 믿겠냐고, 조 원장을. 조 원장은 차츰 자신에 대한 무서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문둥이는 남이 일하는 법이 없느라고 충고해준 것은 아마도 그 황희백 노인의 진심이 분명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 원장은 걱정한다. 저 원생들의 좌절감이 복수심이 되어서 나를 향할 것이다. 그런 이제 황장로 말 맞다나 자기 아닌 누구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오직 스스로의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연의 횡포를 견뎌 이겨내고 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집념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럼 네가 뭐라도 하라고. 구경만 하지 말고. 왜 네 복수심 때문에 원생들이 죽어나가야 되냐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원생들한테 가가지고 내 복수심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 공사를 계속 하시오. 사실은 이거 완성돼도 당신들한테 땅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몰라. 하지만 내 복수심을 위해서 이거 완성합시다. 그럼 원생들이 일할까? 이거 수신 따위. 어허. 그는 조용히 섬을 따라서 이제 그러면서 조 원장은 마침내 전문가를 찾아간다. 자, 거기서 마지막엔 겨우 5정보 남짓한 농토를 얻기 위해서 8년 동안 바닷물과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덕적도의 삼형제 가족 단특장까지 찾아 들어갔다. 이건 뭔가 하면은 덕적도의 삼형제가 조 원장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삼형제가 산에서 돌을 캐와가지고
자기 땅 만들어 보겠다고 바다에 바위돌 계속 던져가면서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또 가라앉고 만들어 놓으면 또 가라앉고 계속 그래서 8년째 하고 있어. 근데 적어도 얘들은 자기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돈 주고 돌 짐을 주고 나르고 있잖아. 조원장은 지가 하고 있나? 아니, 지 복수심을 위해서 원생들을 이용하고 있잖아. 다른 사업장들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조원장은 비로소 그가 지금까지 오마도에서 해온 일이 결코 허사로 끝난 것은 아니었음을 배우게 되었다. 허사, 쓸모없는 일. 무엇보다 그 파도에 휩쓸린 돌둑의 침하라는 것. 그날의 바람이 아니었더라도 거의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바닷물 속에 던져놓은 바위돌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침하를 계속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전문가가. 이제 조 원장이 그걸 알았다. 돌뚝이 가라앉지 않을 만큼 집안이 튼튼해지려면 적어도 몇 차례 치마는 더 가고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공사 시작 전에 한 명이라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으면은 원생들이 얼마나 편했겠느냐고. 단지 그냥 지가 편하게 하려고 원생들 수천 명을 고생시킨 거잖아. 이거는 고생을. 몇년 필요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럼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 초빙하면 어때? 이 사람 데려와서 좀 감독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전문가인 당신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러면 어때? 그럼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조원장 끝까지 그렇게 안 한다고. 왜냐면 지가 완성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자기 이름이 동상에 새겨질 거 아니야. 자, 덕덕터 삼형제 얘기는 조금 기니까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